더더군다나 어떤 나무 또 어떤 지역을 소개해 줄지가 궁금한데 어디를 좀 소개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좀 지켜볼까요? 아니 뭐 지금 여러 가지 나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지금 저희 굉장히 달궈 놓으시고 뜸들이시는 거죠. 밀당. 예. 아, 과연 우리 야, 저 나무 그거예요? 이야기꾼 우리 고규홍 가이드가 스물한국 찾기를 위해서 다녀온 단풍 여행지는 어디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가을을 맞이한 길목, 사찰의 은행나무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기는 소백산 자락의 유명한 영주 부석사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찾는 절이어서 참 번거로운데요. 제가 오늘은 이 소백산 영주 부석사에서 좀 한가하면서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석사에서 제일 유명한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입니다. 위는 좁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지면서 보는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는 살아서도 우리 곁에서 열매도 주고 좋은 공기도 주면서 참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나무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가 없구나, 그런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석사는 건축물도 아름답고 좋지만 부석사에 서서 소백산 자락을 내다보는 풍광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부석사에 올 때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앞을 내다보고 사진도 찍고 한참 바라보곤 합니다. 부석사를 빠져나오면 어느덧 한적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부석사 후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 입구에 이 큰 느티나무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되게 옛날부터 마을을 형성한 때는 마을 어귀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런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고 이 큰 나무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역사를 보면 한 400~500년 전쯤에 농촌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우리 시골들을 다니다 보면 되게 400~500년 된 정도의 그런 큰 나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도 나무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 소백산 10자락길인데요. 부석사 후문에서 1km 정도를 걸어온 건데요. 여기 오는 길이 굉장히 작은 오솔길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작은 오솔길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양옆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한참 가을 단풍을 충분히 올리고 있어서요. 아주 산책하시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소백산 둘레를 따라 이어지는 자락길, 길가의 나무들도 붉은색으로 단장했습니다.
산해살이를 견뎌낸 나무들이 결실을 맺는 계절, 올해 가을 거지는 풍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Just like children sleeping, we could dream this night away. But there's a full moon rising, let's go dancing in the light. We know where the music's playing. 은행나무 노랗게 물든 게 빛을 받으니까 더 예쁘네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지금 물들었는데요. 가을이 되면 단풍은 나무마다 다 다른 색깔로 들죠. 예를 들면 은행나무 이렇게 노랗게 들고 또 뭐 단풍나무 빨갛게 들고 도토리나무라고 흔히 얘기하는 참나무 종류들은 이제 갈색을 많이 띱니다. 노란색으로 띄는 나무들은 이파리의 성분에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갈색의 경우에는 탄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빨간색으로 드는 경우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런 각자의 특징들 때문에 가을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울긋불긋하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은행나무의 빛깔로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돌아보면 길 위에는 항상 나무가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는데요. 이 나무는 제가 이 근처에 오게 되면 꼭 한번 둘러보고 가는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단종 복위운동 때 이 지역 분들이 아주 참혹한 그런 변을 당하는데요. 그때 함께 죽었다가 나중에 순응이 차차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일어날 때 되살아났다라는 아주 기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두 그루처럼 보이는데요. 가운데 중심 줄기 부분이 오래전에 썩어서 없어졌고, 양쪽에 남은 줄기가 마치 두 그루처럼 자랐지만 사실상 한 그루의 큰 나무인 겁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아주 흔한 현상은 아닌데요. 뭐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중심 줄기가 손상을 입으면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에서도 생명의 안간힘이 느껴집니다. 계절은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물 위에 뜬 섬으로 불리는 무섬마을입니다. 네,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뱅글 돌아가는 곳이어서 옛날부터 수돌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아침이면 물안개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그 사진작가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오늘도 가을 풍경을 아주 짙은 그런 좋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이어 만든 외나무 다리가 마을로 향하던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길은 물안개 속에 핀 연꽃 모양의 마을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무선마을의 전통가옥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이 전통가옥들이 있는 지역하고 요 강하구의 사이에 둑이 있어요. 이 둑 위에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 산책로 가장자리에는 벚나무, 은행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쭉 줄지어 서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나무들마다 각자 다른 색깔로 노란색, 갈색,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물들면서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가을이 선사하는 단풍의 향연, 가을의 축제 속으로 걸어갑니다. 하여튼 수문화국잡기 그림은 예,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경북 영주를 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은 경북 영주하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유명한 여행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영주 한 번도 안 가봤고 영주하면 사과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영주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주가 좀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은 제 고향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는 형님인데 혈연보다 더 친한 그렇게 지내는 저한테 아주 고마운 그런 형님이 계신데 그 형이 저 영주가 고향이세요. 그래 그 형이랑 놀러 이제 갔습니다. 무슨 나무 보러가 아니라 그 형이랑 그냥 고향 다니러 갈 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가서 거기에 가면 그렇게 그 마을 분들이 그 환대를 하고 그래 주셔가지고 저는 고향 같아요. 영주가. 예, 제가 친근한 지역이라. 그리고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영주에 좋은 나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간다는 식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상당히 소중하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친근한 장소를 오늘 수문화국잡기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저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 있는 노란 은행나무길. 야, 이것도 장관이네요. 네, 장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햇빛이 가려서 은행나무 밑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그 은행나무 빛이 반사돼서 길이 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은 뭐냐면 은행나무가 한 반쯤은 밑에 떨어져 있고요. 예. 바닥에. 올드카펫이구나. 근데 그 느낌을 깨긴 싫은데 그 은행나무 열매 냄새는 어떻게 해요? 다행히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어야 돼요. 그쪽은 은행이 없는 그러니까 수나무인 거죠. 그게 조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좀 은행 냄새가 나는데 위쪽은 은행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암나무도 있긴 있는데요. 그 절집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암나무, 수나무를 미리 골라서 이렇게 심기에는 어려워서요. 상당히 남수 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의 경우에 지금 암수 구별한다라는 게 진짜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길거리에 이게 냄새 날 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뢰밭이에요.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열매 떨어지면 동네 아주머니들 다 주스러 나와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골칫거리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어릴 때서 얘가 원래는 20년 정도 지나야 암수가 감별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무일 경우에도 감별할 수 있는 감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진과학원에서 그게 개발이 돼서 병아리 감별법처럼. 그렇죠. 은행나무 감별법. 그래서 그게 아직 완전 일반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실험하면서 도시에는 어린 나무를 심을 때 암수를 감별하면서 심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좋아지기는 할 텐데 그 부속사의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이미 심어놓은 것들이라
사실 이 열매 미리 맺는 거 치우시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거지 안 맺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예. 몰려서 심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섞여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선생님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뭐 평상시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은행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라는 분들도 암수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선생님 죄송한데 은행나무는 일부 일처제인가요? 일부 다처제인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게 뭐냐면 아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암수로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건지 아니면 군락을 형성하는데 몇 그루가 있더라도 암수가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건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 다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 뭐 표현이 정확히 표현은, 생각 안 나는데 비유니까요. 예, 어쨌든 한 그루만 수나무가 한 그루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암 그렇죠. 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연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이게 이제 우리가 은행나무에서 맺는 그 꽃가루를 네. 특별하게 우리는 정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짐승처럼. 근데 이 정충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수나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멀리 있는 게 날아와서 맺은 거예요. 마치 봄에 송화가루, 날리듯이. 소나무 송화가루 예.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그래서 주변에 수나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개울가에 비친 자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개울가에 비친 나무와 결혼을 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옛날 분들은 세상에.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바람이 멀리까지 그 정충을 옮겨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나무 바람둥이네요. 그러네요. 실망이네요. 아니 뭐 이름 그대로 씨가 많은 건 은행인데 뭐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거지 뭐. 단풍이랑 나무 얘기를 이렇게 제일